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내 사주를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 물론 뭐 사주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많은 공부와 연구, 노력을 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대략 내 사주가 어떤 사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목화 토금수 중에서 목의 사주인지 수의 사주인지, 또 내가 재물운이 좀 있는지 부족한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급적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이 사주를 굉장히 요즘 보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분석도 해주시고 실제 사주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것을 가끔씩 보지만 그거는 실제로 사주를 공부하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사주를 전혀 모르고 사주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완전 여러분들이 모른다 가정하에, 물론 뭐 공부하시고 잘 아시는 분은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흥미 삼아서 내가 사주팔자가 이런 거고 만세력은 이런 거구나, 그 정도 흥미를 갖고 한번 보실 분들은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세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뭐 삼성 거라든지 우리나라 거를 많이 쓰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따로 애플 앱에서 아이폰에서 다운받는 게 있는데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도 뭐 똑같습니다. 만세력을 다운받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만세력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만세력이 나옵니다. 뭐 천을기인 만세력도 있고요. 뭐 원광 만세력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저는 원광 만세력,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누르게 되면 만세력이 뜨니까 그 만세력을 뜨면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 시간까지 딱 해서 음력인지 양력인지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키면 자기의 사주팔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만세력을 다운받으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만세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누르게 되면 터치를 하면 됩니다. 성함 여기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홍길동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력 양력해서 여기 생년월일 시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오른쪽은 연, 여기 두 번째는 월이고요. 요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일간이고 그날의 일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왼쪽에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세력이 떴습니다. 떴으면 여기 보시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날에 태어난 일진입니다. 자, 여기 을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을류 태어난 그날의 일진이고, 이건 임술월, 월입니다. 월이고, 여기는 술은 역시 개띠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오라고 되어 있는 건 오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것을 위에 보면 여기 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8글자 중에서 이 네 가지의 기둥 위에 8글자 중에서 위쪽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천간과 지지로 사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가 보면 6으로 되어 있고 16, 2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거는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대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6살, 16살, 26, 36 이런 식으로 돼서 맨 왼쪽엔 96세 이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세운이라 그래서 매년 오는 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이게 경자년인데 경자년, 21년, 신축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금 56세 무진대운에 와 있다. 그럼 무진대운을 누르게 되면 이 밑에 세운으로 쭉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2034년 신해년까지 2031년 신해년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뭐냐면 월입니다. 월. 세우는 연, 예를 들어서 경자년, 신축년 이런 걸 나타낸 거고, 이 밑에는 맨 밑에는 몇 월 달, 이걸 통해서 나의 운이 언제쯤 몇 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읽어보시면 사주팔자는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고 이 글자식에서 총 8자로 이루어졌다. 이건 웬만한 분 요즘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대운이 10년 단위로 되지만 천간 5년, 지지 5년식으로도 보고 만약에 사주팔자가 차라고 하면 자동차라고 하면 대운과 세운은 도로와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렇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만세력 보면 올해 2020년 경자년이죠. 경자년이 있고 지금이 무인월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이 이모일에 병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은 이모일,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생년월일 이름을 입력시키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임은 수의 기운입니다. 갖고 1월달 인월에 태어났으면서 시간은 오시에 태어난 겁니다. 오시에. 이 표시인데 여기 보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일원은 날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임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임수. 그리고 편관, 편인, 겁재, 식신, 정제, 편제가 있는데 이건 오른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8살로 가는 겁니다. 8살, 18, 그러니까 18, 28, 38 이런 식으로 10년 대운이 가고 올해 경자년을 누르게 되면 여기 1월, 양력으로는 2월이죠. 2월이면 경인월이네요. 이제 경인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인월이 아니고 현재 무인월입니다. 이거는 이 경자년 눌러야 되는데 이건 2031년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지금이 인월, 묘월, 진월 이런 식으로 아래 위주로 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 표를 보기 전에 이 밑에 오행의 상생, 상극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수가 있는데 수는 상생을 하는데 목을 상생을 해주고, 즉 물기운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게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다시 수의 기운을 받아서 불을 생해줍니다. 왜냐면 불이 나려면 나무에 그 장작들이 불이 타게 되면 결국은 불 입장에서는 목의 기운을 받아서 불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불은 다 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게 재로 남아서 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토가 되는 겁니다. 이 재는 다시 금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돌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실제 광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땅 속에 묻혀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역시 금의 입장에서는 물이 아들이고 자식이고, 물의 입장에서는 금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바위 같은데 보면, 바위 안반수 같은데 보면 바위 속에서 물이 생명수가 나오게 되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상생도고, 상국도는 뭐냐면 금기운이 나무의 목기를 칼날처럼 들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극하게 되고요. 목기는 다시 땅의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나의 기운을 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의 입장에서는 수를, 만약 이게 물이다, 댐이다 그러면 토가 그 물의 기운을 막게 되겠죠. 막는. 그래서 극하게 되고, 아니면 물기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 입장에서는 다시 불을 끄게 되고요. 그래서 수국화가 되고, 화의 입장에서는 금, 쇠붙이를 녹이게 됩니다. 이게 상생상극도입니다. 그러면 생하는 건 좋고 극하는 건 나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점점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너무 어렵게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의 입장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 그럼 목화토금수에서 오행이 있는데, 목에는 천간에는 갑과 을이 있고요. 지지에는 인과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입장에서 갑을, 인묘를 비견겁재 같은 기운으로 보고요. 이걸 비겁으로 말을 하는데, 색상은 이렇게 청색,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생화를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렇게 해서 상생상극이 되는 건데요. 자, 화에는 병정, 천간에는 병정이 있고요. 지지에는 사오, 그리고 토에는 무기, 지지에는 진술충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는 경신, 지지에는 신유, 그리고 수에는 임계, 지지에는 해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보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있죠.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간 위에는 이 천간의 글자 10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물론 여기 연월일시 보면 다 이 천간의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지에는 다 이 지지라고 되어 있는 글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목의 날에 태어났는지 화의 날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여기 임수처럼 이렇게 수의 날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고, 두 번째는 몇 월에 태어났느냐, 내가 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추운 겨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게 되고요. 일단은 여기 그럼 육친 십신으로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목의 날에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이 갑을하고 인묘는 비견이나 겁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 이 병정이나 사오는 식신상관이라는 게 됩니다. 여자한테는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목의 입장에서는 토를 극하게 되는데, 이 목의 입장에서는 토가 편재와 정재, 재성, 재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재물. 즉 목의 입장에서 토의 기운이 일단 있다고 하면 재물은 일단 갖고 태어났다. 물론 재물의 색이나 전체 사주의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재물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다시요, 내 사주팔자로 돌아와서 여기 정제가 있고 여기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습니다. 즉 정제, 편제, 이거는 재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편관, 정관, 이거는 남자한테는 자식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관운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은 남자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편인, 정인 이거는 뭐냐면 문서운, 공부운, 문서운, 공부운이라 그랬죠. 옛날 같았으면 관리들, 그걸 또 다른 말 인수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갖춰 있으면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사주가 좀 뭐 아주 다른 것 살펴봐야 되겠지만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나름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물론 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행의 생극재화라고 하는데요. 생해주고 극하고 제어해주는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내가 비견 뭐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의 정관 편인 정인 이걸 골고루 갖고 있다고 하면 일단 사주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잘 구색은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이 사람처럼 이 재물운이 벌써 하나, 둘, 세 개라고 하면 일단 재물운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내 기운이 또 세야 재물운도 세면 같이 신왕제왕해서 좋은데 일단 이렇게 재물운을 갖고 있을 때 나의 기운이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이 대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운이 오고 이 세운도 같이 운이 온다고 하면 훨씬 더 나한테는 더 좋은 기운이 온다. 그 애는 아니면 그 대운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약간 목화토금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색깔은 여기에 보면 청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을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청색이 좋고요. 수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검은색이 좋습니다. 자기 행운의 색깔입니다. 토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노란색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자기의 필요한 기운을 어떤 게 필요한지 알 수 있게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행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행은 왜 생겼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굉장히 불덩어리 뜨겁죠? 그 다음에 태양 옆에 첫 번째 행성이 수성이고요. 이거는 금성입니다. 금성, 수금, 목화토금수 앞에서 보신 거 기억나시죠? 이건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에 비해서 엄청 작죠? 태양은 지구의 약 130만 배가 됩니다. 크기가 130만 배가 되고요. 이 질량은, 태양의 질량은 이 태양계 8개 행성을 다 합쳐도 태양계 질량의 0.00 뭐 그 프로밖에 안 됩니다. 99.86%가 태양의 전체 질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 그 다음에 큰 행성이 보는 게 이게 목성이고요. 그 옆에 토성. 자, 여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건 필요 없고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화성, 목성, 토성 이 5개의 행성. 뭐 태양은 항성이라고 하죠. 이 행성이 지구에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목화토금수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생겨난 거고요. 태양은 양의 기운, 그리고 지구의 위성이 있죠. 지구의 위성이 뭡니까? 달이죠, 달. 지구의 위성은 달입니다. 여기는 위성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해놨는데요. 지구의 위성인 달은 음의 기운을 나타내서, 그래서 태양과 달의 그 영향 때문에, 인력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고, 뭐 달의 인력 때문에 여자들의 월경까지도 관장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서 목화토금수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렬로 태양의 행성들이 서 있는 걸 봤는데요. 사실 이 태양 주기를 도는 공전 주기가 다 다릅니다. 지구는 물론 365일 1년을 기점으로 하지만 이 목성 같은 경우는 공전 주기가 12년이고요. 토성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중심으로, 물론 원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일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디쯤에서 공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풍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계 행성, 수성과 금성과 화성과 목성, 토성, 그러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5개 행성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구에 이 행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지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이 태양계 중심으로 행성들이 지구에서 어떻게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성과 태양의 기운을 받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태어난 일진과 시간이 좋은지 나쁜지 그게 바로 사주팔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의 젖을 무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딱 울음을 터뜨리면서 공기를 제일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마시는 그 당시에 천기, 하늘의 기운, 태양계의 행성의 기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가 결정되어진다는 점, 그런 부분을 아시고, 그래서 사주가 이 태양계의 행성 목화토금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는 그 기운을 따라서 앞으로 일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천천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재미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구나, 이래서 오행이 형성되었고 음양이 형성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자료에서 다시 제가 천천히 가급적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세력을 보는 방법과 오행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오행은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목화토금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양계 행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쉽지는 않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 듣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래서 음양 오행 목화토금수가 생겼나 보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행성들이 내가 태어난 날에 그 하늘의 천기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되어진다는 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